내가 이제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인데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투자 원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꽤 큽니다.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잃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맨날 일상생활 속에서 뉴스를 보고 그리고 느끼고 그래서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 투자 원칙이 없으면 그냥 모든 종목이 상승이 나올 땐 다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하락이 나올 때는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논리, 시장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장의 원칙이죠. 시장의 원칙. 자, 기본적으로 시장은 세력들이 주도를 하는, 그리고 이 세력들이 주도하는 종목 흐름보다 조금 더 큰 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 그래서 호황이다. 경제가 나빠졌다, 불황이다. 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졌을 때의 움직임 변화들, 뭐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구간과 하락하는 구간,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대부분 거시경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거시경제. 자, 일단은 경기가 좀 상승한다, 경기가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당연히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도 상승하게 되죠. 경기가 좋으면 물가도 상승을 하고 또한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고요. 금리도 저금리가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금리와 저금리가 되겠죠. 고금리, 저금리. 자, 이렇게 거시경제 상황,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물가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도 하락하게 되고, 돈에 대한 흐름 자체 순환이 되지 않고 금리 자체 돈을 좀 더 많이 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증시를 보다 보면 부양책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부양책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진 형태에서 일단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지급을 하는, 돈을 많이 뿌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경기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경기가 상승이 돼야만 물가가 상승을 하고 다시 고금리로 그 이자를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기 상승을 할 때 매매하는 것과 경기가 하락할 때 매매하는 것 자체는 투자에 대한 의미 자체가 굉장히 틀려지겠죠. 경기가 상승이 나올 때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은 차트만 보신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주가가 빠르게 급등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종목이 왜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하락을 할까, 왜 이렇게 더딜까에 대한 조금 의문점만 남겨놓으시게 됩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가 상승할 때가 유리하겠죠. 이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투자자가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호황기와 불황기, 요때 이제 매매 전략들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항상 좋지만 않고 항상 나쁘지만은 않다. 그래서 호황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경기가 좋았다가도 경기가 어느 정도는 이제 빠지게 되는, 그래서 경기가 호황, 상승장, 그리고 경기가 불황일 때 하락장이 전체적으로 다 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라고 하죠. 테마도 똑같이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시장의 흐름, 상승이 나올 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하락이 나올 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상승장을 이끌었던 테마, 그리고 하락장을 이끌어준 테마, 그리고 상승장을 새롭게 만들어준 테마, 하락장을 만드는 테마, 그리고 다시 상승장을 만드는 테마와 하락장을 만드는 테마,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순환매이기 때문에 테마들도 순환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승을 이루는 시점에서 어떤 테마들이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지만 체크를 해주면 상승의 원동력을 보여주는 그런 테마들에 대한 매매만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의외로 간단하지만 일단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형태, 어떤 테마가 계속 상승이 나오냐, 수급이 들어오냐, 이것만 계속 따지고 차트상의 의미만 부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호황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노림으로써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뭐 순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기간까지는 하락, 이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주기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승의 시작점이라든지 하락의 시작점을 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상승의 흐름을 느끼면서 아 이게 상승의 흐름이구나라고 느끼는 시점부터 일반 투자자들은 매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락을 하는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아 이제 진짜 하락을 하는갑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기의 흐름 자체는 뉴스를 통해서 뭐 경기가 좋다, 나쁘다, 뭐 수출이 어떻더라, 우리 성장률이 몇 퍼센트더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대략적인 느낌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영되는 게 바로 주가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의 시간을 두고 시간차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서 실질적인 상승의 시작점과 하락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승을 시작하는 지점, 하락기를 끝내고 상승을 재차 시작해주는 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경기가 상승할 때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고금리 상태가 된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벌어야만 하는 구조. 하락에서는 물가 하락과 저금리, 돈에 대한 투자, 정부 지원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면으로 뭐 여행주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금융권이라든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뜨게 되고요.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경기 방어주가 뜹니다. 경기 방어주. 특별하게 경기의 흐름을 타지 않는 종목들도 있는데 경기 방어주가 뜨게 되죠. 대부분 기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생각해 본다면 기술주들의 상승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 언택트라는 단어가 생겼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밖에 돌아다닐 수 없고, 쇼핑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오프라인에서의 하락이 좀 예상이 됐었죠. 그래서 면세점, 그리고 뭐 백화점 등등 해서 오프라인 채널들은 대부분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그리고 해외보다는 국내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로, 그래서 캠핑이 유행을 했었고, 캠핑이 유행하다 보니까 캠핑에 관련된 부품들이 또 상승을 했던 그런 조금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가는, 연결고리를 갖는 그런 흐름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연결고리들을 잘 찾아야만 종목에 대한 선정, 그리고 미래를 조금이나마 예측하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경기가 이제 바닥에,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나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게 하락을 하고 나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시작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분석을 하기에 계속 바닥을 다져주고 있다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샀는데 더 빠져버린 케이스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은 잡고 있는데 시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경기가 상승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보통 경기가 이제 좀 상승을 해 주려고 이제 그런 흐름이 보일 때는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하냐면, 투자라기보다는 조금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원자재, 원자재의 흐름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경기가 상승하다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바닥일 때는 많이 떨어져 있겠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경기가 상승하려는 갑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리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 경기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뭘 확인해야 되나요? 금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지금 좋지 않구나, 좋아지지 않고 더욱더 좋아지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원자재를 보는 것과 이제 안전자산을 보는 사유들은
경기가 지금 어떤 국면일까? 지금 현재 느낌에서는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약간 보합의 형태인 것 같아서 잘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원자재의 상승 가격과 그리고 안전자산의 상승 가격 이런 것들 대비하면서 하락이 끝났는지 상승 국면인지 이제 하락에 대한 국면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은 굉장히 쉬운데 처음에 어떤 부분을 대입을 해서 보다 보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특정한 경기 불황이라든지 경기 호황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서야 조금 실감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보신다고 해서 이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흐름 자체를 확실하게 아실 수는 없겠죠. 자, 경기가 좋을 때는 솔직히 뭐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종목, 그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뭐 어떤 종목을 진입해도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경기 민감주를 진입을 하든 아니면 뭐 경기 방어주를 진입을 하든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는 이거 뭐 별 상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보통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했을 때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뭐 여행 뭐 이런 쪽에 설명을 드렸는데 뭐 건설 업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기가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다 보면 건설업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이 경기가 상승을 할 때 그리고 경기가 하락할 때 이런 흐름들을 자세히 좀 보여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 업종 중에서는 이 언택트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일단은 소비는 계속해요. 어떤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냐면 뭐 쇼핑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먹는 부분, 음식료 관련해서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 업종을 보실 때는 음식료 위주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을 하는 경기 민감주를 볼 때는 건설업에 대한 흐름을 본다. 그리고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음식료업의 흐름을 좀 추이를 지켜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코로나를 한번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시작을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지에 대한 개념조차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한참 좋았을 때, 주가 상승이 나올 때, 상승장이나 보였던 호황기 때의 건설업의 차트들을 보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나빠짐으로써 경기 방어 주의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음식료 위주의 업종별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흐름새가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이런 나눠지는 업종들 내에도 수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들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개별적인 종목이겠죠. 개별적으로 뭐 성장성을 가지고 있거나 매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익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뭐 발전성, 뭐 이런 것들에 포함을 해서 성장을 해주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승해주는 종목과 전혀 그렇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업종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개별 종목, 업종별 개별 종목을 갔을 때는 당연히 그 종목에 대한 사업성, 사업 영위 부분, 그리고 매출, 그리고 단기 순이익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요. 체크를 해주셔야만 거기서 종목을 조금 더 선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 본다면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떤 시장의 흐름을 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이 호황기인가 아니면 불황기인가, 그리고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접어드는 단계인가,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접어들어가는 단계인가인데요. 경기가 상승할 때는 물가가 상승한다 말씀드렸고, 고금리, 금리가 높아진다.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을 한다. 경기가 상승하면 원자재의 일단은 흐름으로 추측을 해봐라라고 말씀드렸고, 경기가 하락, 불황기가 되면 물가도 하락하고 저금리 상태가 돼서 돈을 많이 풀게 된다. 고로 경기 방어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안전자산의 추이를 보면서
그리고 업종별로는 경기가 상승할 때, 호황기일 때는 건설업 위주의 흐름을 보고, 경기 하락, 불황일 때는 경기 방어주 중에서 음식료업 위주의 흐름을 봐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1등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 업종별로 찾았으면 그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 민감주 전체 테마 중에서 각 업종별, 경기 민감주에 속해 있는 각 업종별 1등 대장주들만 투자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 2등주, 3등주, 뭐 저기 뭐 이름도 없는 종목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우량한 종목들, 그 업종에서의 가장 힘을 발휘하는 가장 대장주, 그런 1등 종목만 투자를 해보신다면 경기가 상승할 때 또는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공부하는 한도 내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매도를 해보는 그런 형태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그리고 또 몇 번 성공을 한다고 해서 완전 뭐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충분히 비중도 스스로 늘려가고 또는 줄이면서 각 종목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에마다 어떤 식으로 비중을 조정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주식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나마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어느 정도의 적은 비중을 가지고 초반에는 안전하게 공부를 해서 어떤 수익률까지의 목표치를 세워서 달성을 하는 거고요. 그게 늘어나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더라. 어떤 경기일 때 요런 종목을 투자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더라 라는 걸 보고 그 종목 1등주 위주로 내가 종목을 계속 매매를 했다면 이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수급 부분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기업의 재물을 꾸준히 확인하고 사업 영위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비중을 늘리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벌리는 금액은 의외로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단계 내에서 도전을 하시고 그 다음 목표치를 꼭 달성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도전을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